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점점 시장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차트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이평선이 수렴한 이후에 CPI 발표, 파월이 발표하고 거시경제 일정 진행되고 여러 일정이 진행되고 난 뒤에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은 차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지로서는 상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해당 상승은 67K라는 전고점 전까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으로 인해서 일봉 차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수렴한 이후에 확산을 어디론가 할 것이고 변동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날짜의 빅 양봉이 꽂히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정배열 직전이라는 상황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될 텐데요. 확산했다가 수렴을 하고요. 방향성이 꽂혀 있으니까 확산을 할 거예요. 그럼 확산이라는 방향성이 상승이라는 결과값을 초기에 가져갔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확산을 할 때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즉 그 부분이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확산하는 첫 단계에서 간혹 가다가 좀 휩소를 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휩소라기보다는 조금 흔들기 또는 방향성 흐리기라는 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요. 이 음봉이 출현하는 날짜를 보면 이때도 그렇고, 확산의 수렴 이후 다시 확산을 할 차례에서 초기에는 장세가 관찰이 안 되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최근자에 벌어졌었던 재확산 자리에서 초기에는 그렇게 큰 상승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늘 내일 큰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그림에서 결과값이 결국 하방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향성에 따라서 좀 해석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좀 습관이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작은 방향성에 대해서 과대 해석을 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승을 좀 기다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되는 관점이 있다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에서 일봉 차트상 약세장 및 하락장을 가져가는 구간 똑같았고요. 반등장만 조금 달랐어요. 이 반등하는 그림에서 나스닥은 전고점 위로, 또 어떻게 본다면 그냥 역대 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굴려볼 거는, 솔직히 이때 상승을 뚫고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그렇고, 이 전에 봤었던 차트도 다 똑같거든요. 상승하고 조정주고 이런 그림이 연속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이라는 차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지금 현재도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정을 볼 게 아니라 이 상승이라는 사이클 또는 이 상승하는 파동 자체가 더 연장돼서 올라갈 때를 한번 예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할 때 나스닥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식으로 후행성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비트코인 후행 시나리오를 참고하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돌아오고 있는 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 ETF 흐름에서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표를 보면 5월 13일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부터 전체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했습니다. 양수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부터 양봉이 좀 크게 뛰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15일자부터 좀 물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날짜에 블랙락도 좀 유입을 어느 정도는 해준 걸로 보이고요. 이 모습이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선행하고 있다 또는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사람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모가 오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하지만 ETF의 경우에는 좀 선행하고 있다 또는 비트코인 차트 정답지가 여기에 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을 때 또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이 나올 때도 가장 큰 물량을 매집하는 게 ETF 차트에서 관찰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15일자 300, 16일자 257, 이 숫자가 정말 가볍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 상승에 대한 첫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블랙락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큰 상승을 하고 맞는 첫 조정 구간이라서 이 조정을 주고 상승한다는 그림으로서도 좀 좋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바닥에서 잡혔었던, 즉 여기서 말하는 378, 210줄 양수값이 크게 기록되었던 이때와는 지금 좀 다르다라는 해석도, 결국에는 그때 잡혔던 물량은 바닥에서 잡았던 물량이고 지금 현재 잡히는 이 물량 자체는 상승하면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10% 또는 15% 이상 올려둔다면 전고점과 역대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가져가는 구간에 해당하는데, 지금 그림이 딱 초기 장세라는 해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차트상 D10이라는 관점과 더블 바텀이라는 관점이 공존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결과값이 전고점 돌파, 역대 고점을 형성하는 그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이 값에 대한 해설은 초기 장세라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라면 좀 해설을 잘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D10으로 보면서 하락을 볼지 아니면 더블 바텀 여기서 보든 아니면 여기서 보든, 제가 봤을 땐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 더블 바텀으로 보면서 상승을 보던지 이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꽤나 오랜 기간 상승을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 관점이고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비트코인 ETF 표에서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미 돌아온 게 확인이 되지만 만에 하나 IBIT 차트에서 더 유입이 되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이 초기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알트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솔라나입니다. 제가 솔라나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전 장세랑 비교하면서 지금 장세가 조금 뭔가 달라진 부분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상승한다 또는 반등을 크게 한다 이런 부분이 생겨나면서 솔라나 장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러티브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이전 장세에서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됐었냐? 우선 레이어 1을 주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어드랍 장세가 확정되면서 솔라나 차트는 미친듯이 올라갔었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게 밈코인 장세였어요. 즉 이게 솔라나 코인이 상승하면서 주도됐던 일종의 장세 또는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장세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알트코인 장세는 사실 솔라나랑 밈코인 장세였다, AI를 포함해서 그런 장세가 주도했었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본다면 스테이킹, 솔라나를 스테이킹하고 에어드랍, 지토나 그런 여러 코인들을 에어드랍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스테이킹을 하고 지토가 끝났으니까 다른 코인을 에어드랍하고, 이게 그냥 무수히 반복하면서 스테이킹을 하면 솔라나를 사야 되고, 이 작업을 거치면서 알트코인 장세에서 솔라나가 주도했다, 압도적인 상승량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자가 아니라 최근 장세에서 솔라나 반등량이 좀 크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솔라나 일봉 차트고 역대 고점이 한 $260 근처이거든요. 전 고점은 $200 근처고요. 그럼 지금 차트에서 오늘자에 $200를 찍을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5월달이나 6월달에 솔라나가 상승을 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추세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260 역대 고점을 향해 갈 때 그 장세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시기에서 시나리오를 굴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 장세에서도 이 시나리오를 굴렸던 사람과 굴리지 않았던 사람의 수익이 달랐던 만큼 앞으로도 솔라나 차트가 달라지게 된다면 알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이를 예상했냐 안 했냐로 좀 수익이 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동을 당하더라도 초기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오게 될 알트장도 솔라나가 상승을 크게 한다면 이로부터 파생되는 장세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코인입니다. AI 테마. 이 AI 테마의 최근 장세 한 2개월치 또는 3개월치를 본다면 상승은 개미를 털고 난 후에 일어난다라는 문구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AI 코인은 엄청 많이 하락했지만 한 이 중에서 절반은 그래도 좀 크게 반등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역대 고점, 전고점까지는 반등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전통 AI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들은 반등량이 낮고 그나마 뒤늦게 상승한 코인들 또는
좀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았던 코인들이 반등량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뒤늦게 올라간 케이스들과 2세대 AI 테마로서 뭐 디핀이라는 테마나 뭐 웹3랑 엮인 AI 코인이거나 이런 코인들을 좀 상승량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부 분류를 나눈다면 정통 AI 코인보다는 2세대 AI 코인들,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간 코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써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즈, AI오즈 해당 코인은 AI 코인으로서 이번 조정 구간에 한 40% 조정을 줬다가 거의 절반가량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를 본다면 뭐 월드코인이나 그런 전통 AI랑은 좀 다르게 뒤늦게 상승했고 지금 현재도 좀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뭘 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기존과 다르게 좀 뒤늦게 상승한 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 장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니어라든지 아이오즈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디핀 테마에서 뭐 앞으로 신규로 나오게 될 코인이라든지 좀 사람들의 관심도가 몰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몰리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알트코인 장세에서 상승과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장세 끝자리에서 사람들이 올라타는 것과는 좀 다르게 문제는 신규 코인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후속작으로 나온 AI 코인을 이번에 5월 이후에 알트코인 장세가 회복된다면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이 사실 뭐 월드코인, 뭐 패치 렌더 뭐 이런 기존의 전통 AI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세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후속작으로 나온 AI 코인이 좀 상승세가 유리하게 작용받을 것이고 어차피 AI 코인이 상승하면은 구형 AI 코인, 전통 AI 코인들도 상승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투자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알트코인 중에서 AI 코인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장세에 있어서는 신형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어 시리즈 중에 에어드랍 시리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톤코인과 분부코인, BNB 코인을 보면은 그냥 역대 고점 근처예요. 현재 가격이 전고점 위주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뭐 3월달, 4월달, 5월 알트 장세는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강세장을 보였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코인이 되는 게 BNB 코인과 톤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들, 그렇다면 BNB 코인과 톤코인 같은 경우에 왜 올랐냐? 그냥 솔라나랑 똑같이 에어드랍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메커니즘이 동시에 즉 뭐 BNB를 맡기고 특정 알트코인을 받아가고 뭐 톤을 맡기고 특정 알트코인을 받아가는 작업 자체가 기존의 솔라나가 가져갔었던 상승 메커니즘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솔라나 상승세에 대해서 결과값이 좋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결과값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 BNB를 투자해야 된다, 뭐 톤을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돼요. 다만 제 투자 성향을 아시는 분은 예상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그림과 똑같이 나오는 코인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뭘 맡기고 뭘 에어드랍 받는다. 이 에어드랍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레이어 1 시리즈 또는 뭐 1, 2 시리즈 이런 코인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초기 시장에 진입해야 돼요. 그럼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 뭐 여러 가지겠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낼 모나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가 커지다가 약세장을 만나면서 좀 주춤했었던 블라스트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세이나 수이, 아발란체, 뭐 인젝티브, 엑셀레스티아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다 파는 게 아니라 이러한 냄새가 나는 것, 이러한 모양새가 보이는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그림이 보이는 코인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장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뭐 이런 코인들에 돈을 묶어놨다가 나중에 이동시키는 것도 좋겠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약세장 때 코인을 판매한 적이 없어요. 솔라나 그대로 하락맞았다가 그대로 회복 중에 있고요. 민코인도 마찬가지로 다 들고 있었습니다. 하락 굉장히 아팠죠. 근데 반등할 때는 크게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 장세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보면서 신뢰성을 얼만큼 부여하고 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좀 납득시킬지 모르겠어요. 뭐 많아봤자 한 10%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10%라도 납득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해를 시켰다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제 언어방에 에어드랍 가이드를 올리는 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낸스, 오케엑스, 바이비트, 뭐 비트겟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런칭하고 있는데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각종 거래소, 그러니까 메이저로 볼 수 있는 거 바이낸스, 바이비트, 오케엑스, 비트겟 뭐 여러 가지들 뒤져보면 거의 주마다 한 번씩은 꼭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벌어가는 돈들도 10만 원일 때도 있고 아니면 100만 원을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돈을 투자해보다 보면 그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매매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낫코인, 런치풀이 나와 있는데 낫코인을 묶는다, 톤을 묶는다, 테더를 묶는다가 설명되어 있죠. 이 두 개는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USDT 1달러 고정이죠. 투자해서 손해를 본다. 테더가 1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보기가 힘들죠. 근데 USDT 맡겨놓고 낫코인 받으면은 낫코인 팔아서 이득을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낮춰가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높인다면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케엑스에서 한 3천에서 4천만 원 투자하고 한 400 정도를 에어드랍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제장과 최근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과제고 뭔가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경제 언어방에 올라가는 가이드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